그 매도 준비를 매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네, 사자마자 바로 부동산을 내놔요. 첫 번째로는 내 물건이 지금 얼마 정도의 거래를 낼 수 있는지 그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고, 네. 두 번째로는 얼마나 이제 경쟁력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사자마자 잔금 치르기 전에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잔금 치르기 전에 내 집도 아닌데 내놔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매수자가 붙었던 적이 있어요. 투자를 해서 실차익이 한 2억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얼마나 기간인가요? 1년. 네. 1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자 되는 세상 부세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띠동갑이라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네. 포스가 있어 네. 성공한 사람만에. 예, 좋습니다. 일단 매물 검색이나 임장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뭐 우리가 사이트 같은 건 많이 보긴 봤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시나요? 네, 저도 네. 이제 유효옥션 사이트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공매, 신탁 공매, 뭐 재개발 재건축 상가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하다 보니까 요일을 설정을 해서 물건 검색을 해요. 뭐 월요일은 분양권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인지라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월요일은 분양권, 뭐 화요일, 수요일은 경매, 그리고 보통 이제 목요일은 공매. 그때 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금요일은 뭐 신탁 공매나 제가 못 찾아봤던 물건들 나머지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한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차. 그러면 그거 찾아보는 시간은 네. 하루 종일 들여다봐요? 아니면은 뭐 몇 시간 정해놓고 정해놔야겠지 하세요? 그것도. 네, 시간도 정해서 네. 직장 다닐 때는 이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포기하고 네. 도시락 싸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빨리 먹고 한 40분, 45분 남짓한 시간 동안 계속 찾아봐요.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놓는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장바구니 담은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그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네. 내가 하면서 재밌었죠, 솔직히. 이게 재밌어야 또 오래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맞아야 돼. 네, 성향이 맞아야 됩니다.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이러면은 네. 임장은 그럼 어떻게 떠나세요, 주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물건을 이제 다 추리는 작업을 한 다음에요. 직장 다닐 땐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이 이제 임장데이라고 해서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문 닫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최대한 편한 복장으로 네. 해서 미리 다 예약을 해놓고 스케줄을 맞춰서 이게 움직이면은 그래도 일주일 동안 물건 열심히 찾아보면은 그 두세 개 정도는 추려지거든요. 그 토요일 날 일정 딱 잡아서 가면은 그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갔다 와서 이제 임장 보고서 써서 정리하고 만약에 입찰할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계획 세우고 네,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마무리해요. 난 그냥 방송할래. 근데 아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 집 홍보 전단지를 만들었다. 처음에 산 경매 물건을 네. 팔기 위한 내 집 홍보 전단지였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빌라를 받았는데 네. 사실 아파트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예. 네, 시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는 일단 중개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사장님들이 중개를 잘 안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렴하다는 건 이게 싸서 그런 거죠? 네. 가격이 낮으니까. 네,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좀 더 비싸다 보니까 네. 그냥 빌라 물건 내놓는다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래를 좀 잘 안 해주려는 부동산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그래도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도 이제 중개 수수료 이제 2배 부르면서 사진을 이쁘게 찍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네. 9억에 좀 나름 힘 좀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부엌 사진 최대한 이제 이쁘게 찍고 예. 그렇게 해서 사진 붙여서 이렇게 전단지를 처음에 돌리니까 처음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돌렸어요? 부동산 중개인. 네. 나는 길거리에서 돌리셨다는 줄. 그래서 이제 코팅까지 네. 싹 해가지고 처음에 돌렸는데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어. 그런데 오히려 그 방법이 먹혔던 게 그러고 나서 진짜 한 거의 다다음 날에 임대가 나왔어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사실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매각이 잘 안 돼서 팔 때 잘 안 팔려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요즘같이 거래량이 특히나 없을 때도 네. 그 걱정이 되거든요. 낙찰을 제대로 나 시세가 여기 보니까 한 5억 정도인데 야 네. 4억에 받았다. 네. 근데 안 팔리면 이거 말짱 노름무관이에요. 아파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재작년 네. 특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은 빌라를 요즘에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빌라 거래가 더 잘 되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호재가 있는 그런 뭐 재개발 호재가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렴하게만 매수할 수 있으면은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게 아니라 네. 갭을 이렇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네. 샀는데 네. 계속 가격이 불안불안하잖아요. 역전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게 되면 그 리스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장기로 가져가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최대한 그 제가 단기에 매각을 하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제 서울의 빌라 갭이 그래도 2억까지는 그 받아주는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그 매각을 할 때도 투자자들이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억에서 1억 5천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살 때는 갭 한 3, 4천 정도에 사서 거기에서 내가 얼마를 이제 남기고 나오냐의 문제겠지만 저는 보통 그래서 100%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100%면은 매각을 하라고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돈 3천 들어갔으면은 3천만 원 3천 벌면은 더. 네, 미련 갖지 말고 팔아라. 차라리 그거 가지고 다른 투자금이 것도 해라. 회수하고 수익이 났으니까 그거 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걸 하라. 해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주식이랑 똑같아.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서 팔아. 아니 왜냐면 더 욕심 내고 네. 그게 자기 조절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문제 같기도 하네요. 중요한 예. 문제이고 주식과 차이점은 그거 같아요. 네. 주식이라는 건, 야,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나는 싸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선 아니야. 그러면 난리 나는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되는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 매도 준비를 매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나 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도 준비를 매번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저는 사자마자 바로 부동산을 내놔요. 아? 이런 왜요?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예, 예. 물론 이제 법인으로 산 거겠죠? 그거는 양도세 법인으로 뭐 사도 그렇고 개인으로 해도 뭐 세금 떼고도 남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이제 부동산에 내놔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첫 번째로는 내 물건이 지금 얼마 정도에 거래가 될 수 있는지 그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고 네. 두 번째로는 얼마나 이제 경쟁력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네. 바로 사자마자 잔금 치르기 전에도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잔금 치르기 전에 내 집도 아닌데 내놔요? 네. 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매수자가 붙었던 적이 있어요. 어.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잔금 치르고 바로 매도 계약서 써서 그 사람 벙찌겠다. 잠깐만. 그럼 그 집 내가 살게요. 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까치밥 네. 남겨놓고 팔라고. 아. 네. 그러니까 내 물건을 받아주는 매수자도 어쨌든 먹을 게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단한 마인드를 갖고 그러니까 있네. 그렇게 해서 아까 네. 배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쫙 올라간. 네. 그 팔고 나서 얼마나 오르던가요? 팔고 나서 서울 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팔고 나서 한 3억이 오르더라고요. 아우, 얼마 거기서 가져가셨는데요? 3천. 이건 야 이건 진짜. 네. 아이고 아플만하다. 네.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난 이런 얘기가 참 즐겁네. 아주 좋아. 미안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네, 남 잘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마저도 이제 노하우에 쌓이게 되면은 맞아요. 앞으로 더 좋은 투자자, 물론 이미 좋은 투자자시지만 더 엄청난 투자자가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요즘에 금리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를 할 때 부담되는 게 아무리 뭐 70%, 8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자 부담이 될 텐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다른 방식이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그건 어때요? 어쩔 수 없는 비용이야? 대출 이래도. 받아야 돼요, 지금도? 아까 말한 대로 수익이 난다면 그냥 받으라 이거죠? 네, 뭐 금리가 많이 올랐어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전 대출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이자 부담이 요즘 워낙 커지다 보니까 현금 흐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파티룸 사업이나 그런 걸로도 월세로 처음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도 이번에 그 강남에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셨는데요. 300에 30에 계약을 하셨어요. 강남의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을- 어떻게 뭐 한 0.3평이에요? 300에 아니요. 30이 어떻게 돼요? 그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사이즈만 해요. 와 여기 7평 월세 네. 30이 있어요? 네. 강남에?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축이 네. 이제 몇 년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 딱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짐을 빼야 되긴 해요. 대신에 어쨌든 계약 기간이 최소 뭐 1, 2년은 이제 가니까 네. 계약을 한 다음에 거기를 이제 파티룸으로 꾸며요. 어허. 그래서 뭐 사실 별거 없거든요. 약간의 감성만 추가하면은 네. 책상 뭐 집기류 같은 거 놓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요즘엔 주말에 보면은 강남에 자리가 없어요. 파티룸 같은 게 그래요. 특히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네. 그러니까 패키지로 하면은 한 25만 원, 30만 원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 한 번만 해도 월세 비용 포코도 남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추가 수익. 만약에 내가 지금 돈도 많이 없고 네.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파티룸 사업도 저는 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티룸은 처음 나왔다. 확실히 좀 젊은 세대다 보니까 그러게요, 요즘 그러게요.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또 투자 이런 방법까지 좀 알려주시네요. 예. 거기 그 뭐 인테리어 비싼 게 고급 자재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냥 맞아요. 이쁘게만 하면 되는 네. 거니까. 아,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물건만 공략하는 전략. 대항력 없는 임차인 누군가는 사가긴 할 텐데. 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빨간 글씨 떠 있는 물건을 더 좋아하긴 해요. 빨간 글씨 떠 있는 물건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네. 잘못하면 이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네. 허위 임차인이라던가 근데 그거는 사실 현장에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아, 그런 사례 있어요? 허위 임차인이 들어있는 네, 사례도요? 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막상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인데 네. 그냥 단순히 뭔가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빨간색으로 있고. 인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 이거 네가 네. 부담해야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네, 네, 네. 그런 물건들을 가서 이제 조사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네, 조사했는데 이제 가짜로 판명이 나면은 잘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네. 조사해 보니까 없어. 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이런 것들도 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할 때. 네, 네. 그럼 그거는 그냥 헛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혀 있긴 한데 네. 정확하게 안 적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애초에 그게 가짜 임차인이니까 네. 금액 신고도 그냥 허위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허위 임차인이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면은 네. 영원이에요, 영원? 네. 가서 봤는데 지금 네. 비어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저기에 조그마한 소파 하나 그냥 안 빼고 있고 네. 그래야지 점유 인정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전입 신고도 해놨다. 그래서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허위 임차인이 아니더라. 네. 그럼 어떡해요? 그것도 약간 이제 이사비로 협상을 잘 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네. 물건을 받아서 처리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짐을 일부러 갖다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받으려고 보증금 받으려고 그랬을 네, 거 아니에요. 돈 근데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보증금이 없는 헛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허수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네. 내줘야 되는 돈이면 네. 그럼 내주고서도 이제 그 입찰하기 전에 수익이 날지 그것까지 감안하고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 이제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들 이제 그걸 보고서 어쨌든 계산하고서 이걸 뛰어들 텐데 네. 가서 조사했더니 허위 임차인이면 그만큼 그냥 이득 보는 쪽으로 지금 가시는 전략 같은데요. 그 허위 임차인은 왜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 주인이 아. 자기가 어쨌든 다 이제 경매로 다 떼이게 생겼으니까 자기 지인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몰래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이거 돈 얼마 이렇게 받아달라고 그렇군요. 예. 일부러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가가지고 문 막 이렇게 들여다봐요? 우유구멍으로? 우편물 같은 것도 같이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인을 잘 판심을 하는 거예요. 네, 음료수 같은 거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런 게 먹히더라고 실제로. 실제로 먹힙니다. 네. 네. 그 상가 경매는 사실 초보들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상가 경매를 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어떤 거세요? 아까 보니까 상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세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1층 상가에 이제 코너 자리에 있는 상가 시세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네. 엉뚱한 데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2층 상가를 찾아본다던가. 네. 그치, 그런- 같은 상가 안에 있어도 네. 거기 안에서 또 다 다르다는 다, 얘기잖아요. 네, 네. 네, 다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갔을 때 컨셉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다는 브리핑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왔냐 물어보면은 이제 업종을 얘기하는데 업종도 1층에 들어갈 법한 업종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학원 같은 경우 1층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잘못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엉뚱한 뭐 2층, 3층 상가에 대해서 막 조사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1층에 생각하면은
아예 안 맞거든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도 업종을 잘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임차인 컨셉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거기 이제 차릴 거다. 그래서 뭐 거기 뭐 권리금 얼마인지 그리고 뭐 보증금이나 월세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은 사장님들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엑셀로 요즘엔 정리해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실평소 몇 평에 뭐 보증금 임대료 얼마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서 평균적으로 그럼 내가 실제로 뭐 경매를 나왔다. 그러면 입찰하고자 하는 그 상가 시세가 얼마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아하. 네. 상가는 주로 우리 그 현금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월세 받으려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가도 이렇게 좀 시세 차익 네. 거둘 수 있는 네. 단타 매매가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가가 사실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월세가 네. 나오는. 근데 월세는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상가도 결국엔 시세 차익이다. 그 매매가 잘 돼요, 상가가? 내놓으면? 상가가 뭐 요즘 같은 시기엔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네. 저도 예전에 그 강남에 있는 상가를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이 한 2억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얼마 기간 만에요? 1년. 그러니까 그것도 싸게만 사면은 바로 다음 날에도 매각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아까 말했잖아요. 까치밥 좀 남겨주고서 네. 하면은 네. 당연히 팔리겠지 또. 네. 덜 먹지만 더 많이 자주 해서 이렇게 네. 다른 사람에게도 먹을 거 좀 남겨주는. 확실하게 먹을 거 빼놓고 확실하게 잡아갈 거 해놓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나는 실제로. 이런 방식이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끝으로 투자를 망설이거나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 에게 좀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확 줄었구나라는 거를 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일단 지인들이 안 물어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더 공부를 해야 다음 이제 또 상승장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고 지금 같은 시기에서도 버티는 사람들은 어느 시장에서건 다 살아남더라고요. 남들이 힘들 때 나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소액으로 분명히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인드보다도 지금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지금은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이 어린 투자자의 네. 이야기 듣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 약간 또 차별점이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차별점도 있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약간 내가 여유가 있었거든요. 조금 뭐 시간 두고 하자. 근데 이 어리신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 여지껏 뭐 했나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좀 장점이 있네요. 네. 저희 투자고학 오늘 1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방송 이렇게 옆에서 하시는 거 평소에도 유튜브로 두 분 너무 잘 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같은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 밥그릇은 뺏지 마세요. 부동산만 해요, 부동산만. 이거 해서 뭐 하겠니?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세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보다 어린 누군가는 이미 저렇게 공부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자극제가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돈 버는 이야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좀 들어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